주말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시는 경제 사이다 시간. 두 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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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을의 날씨처럼 시원한 남자 경제사이다 양혜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영입니다. 합니다. 지난 시간 살짝 조금 멀리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난 주였어요. 일주일 전에 그렇죠. 함께 했었어요. 우리가 명절 전에 만났어서 그런가. 추석 명절 명절 때문에 하루를 건넜었구나. 네네. 그래서 그래서 2주 전에 만났었구나 네. 우리가. 그래서 혹시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2주 전에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잠깐 짚어드리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알려주셨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보험이나 중대질병에 걸려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피보험자의 의사 능력이 없어져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보험 가입 당시에 자녀 등 가족으로 보험금 지정 청구 대리인 지정을 해놓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성년 후견인 제도도 소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전해주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다시피 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험 상품, 이 금융 상품에 한 달에 뭐 개인마다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납입하는 이유, 바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나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서일 텐데요. 지난주에 한 70세이신 동키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올해 이제 6월 달에 1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분이 받던 이비인후과 치료가 있어서 계속 이어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내용을 보니까 실손보험이 해지가 돼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문자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실손 전환이라는 게 네. 기존 실손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현재 판매 중에 4세대 실손으로 바꾸는 거니까 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이 해지가 된다는 것은 최초에 계약한 사항,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인 계약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보장 내용에 대한 약속에 대한 효력이 없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실손 전환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 실손의 계약 사항은 해지가 되는 게 맞고, 이에 따라 기존 실손 보험의 보장의 일부 혹은 모두가 사라진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 실손보험이 해지가 됨과 동시에 같은 날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 보장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은 해지가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실손 보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날 동시에 이게 진행이 돼서 사실상 보장의 공백 기간은 없는 거죠. 동시에 시작이 되니까. 근데 방금 전에 소개를 해주신 그 70세 그 문의 주셨던 네. 그 청취자분의 경우에는 실손 전환을 하신 거니까 해지되셔서 보장 못 받습니다가 아니라 기존 건 해지가 됐지만 전환돼서 새로운 거는 시작이 됐으니까 실손 보장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동키분이 해당 보험회사에 그 가입한 상품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장 담당자분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 옆에서. 그래서 이제 통화를 이제 한번 했는데 결과가 너무 뜨헉이더라고요. 왜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통화하면서 이분의 경우에는 6월달에 실손을 전환을 했고 현재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이체가 되고 있는데 보험이 해지가 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보험회사의 보장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고객님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히 한 5분 정도 있다가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뭐야?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담당자분이 또 연락이 와서 설명을 하기를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저희 회사 전산이 잠깐 이상이 생겨서 고객님 실손보험 계약사항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 안내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했던 건데 계약 해지로 잘못 전산이 그렇죠. 왔던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물론 사실 이런 경우는 뭐 100에 한 명도 안 될 거예요. 뭐 0.01%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연세가 좀 높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때 실손 전환한다고 했는데 해지됐나 이러고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그치.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야.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희승 전문가님께 문의를 주셔서 이게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라고 확인 문의를 주셨으니까 다행인 네. 거지. 자칫하면 그냥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냥 이 건에 대해서만 보장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알고 뭐 혹시나 그 뒤에 자칫 뭐 통장 자동이체가 또 몇 달 안 됐어요. 마침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정말 또 그렇지. 낭패일 수도 있겠죠.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건당 한 건 정도나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근데 그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실손의 경우지만 만약에 뭐 진짜 진단금 같이 큰 돈이 이런 그렇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확인을 못한 것 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보험은요, 내가 평소에 돈을 계속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처 확인을 못하는 보험 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모르는 것 중에서 또 받아야 될 돈을 혹시나 못 받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확인을 했으니 망정이지. 정말 이분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동키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청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보험사가 보관 중인 휴먼 보험금이 7,127억 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7천만 원도 아니고 네. 7천억 원. 네. 기사의 내용을 보니 국회의원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갖고 있는 휴먼 보험금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7,127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7,127억 원.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고객 주머니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쌓여 있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도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뭐 일주일 동안만 찾아가야 돼요도 아니고 3년 이내만 신청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도 다 지나고 나서 쌓여 있는 돈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 말씀대로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또는 이제 보험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무려 99.1%. 뭐 대부분 다 이제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보험 한 개 이상은 가입 중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텐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휴면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가입자가 가입 내역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죠. 이거 뭐 만기가 되는 건지 예? 두 번째 보험회사의 안내가 부족해서 만기가 됐는데 상품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또 이런 안내 시스템이 미비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청구식이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저 한 동기분이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묵혔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딱 다음 달이 되면 3년째거든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3년까지 일부러 묵히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럼요. 싶습니다. 네. 돈키호테에서 늘 강조하고 있죠. 보험은 가입할 때 이상으로 가입하고 나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물건도 아니고 매달 통장, 카드 이런 데서 쑥쑥 빠져나가니까 이게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하시는 분들 나 실손보험금 10,000원 청구할 거 있었는데 했던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보험금 얼마 나가지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보험으로 뭘 청구할 수 있지, 뭘 보장받고 있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험금은 병원에 다녀오시면 보험회사 앱을 통해서 바로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받을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또는 실손의 경우 받을 금액이 몇천 원 안 돼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기사에서와 같은 큰 휴먼 보험금을 만들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작년부터는 휴먼 보험금 규모가 점차 줄고 있다고 합니다. 동키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내보험 찾아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계약자의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는 무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오늘 당장 우리 가족들 최근에 챙기지 못한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들 모두 최근에 챙기지 못한 보험금 없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증권을 봤더니만 나 이거 청구했으면 받을 수 있었겠는데 싶은 게 있으시다. 문의 주십시오. 3년 넘었는데 괜찮나? 일단 물어봐 주세요. 내가 몰라서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전문가와 일단 상의해 보시고 전문가가 도와드리면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도 있지만 청구를 했는데 못 받은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서 양희승 전문가가 도와드린 사례처럼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회사의 전산 이상으로 안내를 잘못 드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아는 전문가가 이게 되는데 왜 안 되죠? 라고 했을 땐 보험회사가 하고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닌데?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땐 그런가? 해서 보험회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서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 무려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 돈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매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납부하는데 보험료, 결국은 사고가 생겼을 때 도움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런 것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몰라서 또는 받을 금액이 적고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사연 중에서 전문가님들께 직접 상담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돈키호테를 통해서 특히 화요일 경제사이다를 즐겨 들으면서 좋은 정보를 듣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동안 높았던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도 열심히 내고 있고 오래전 가입한 변액연금도 밀리지 않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은퇴가 가까워지고 저도 최근에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면서 자연히 노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변액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 최근에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많던데 어떤 상품은 6%를 보장해주고 또 어떤 상품은 8%를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변액연금 종류도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건지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제사이다 전문가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40대 후반의 여성이시고요.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 변액연금을 잘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말씀하신 최저 보증 상품에 대한 정보 드린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동안 높았던 은행 금리도 떨어지면서 다시 투자형 상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 특히나 변액연금 같은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실 때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가입하실 때보다는 유지를 꾸준히 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단순히 숫자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나한테 어떤 상품이 맞는가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담 요청 잘 하셨고요. 양희승 전문가와 정미영 전문가 두 분을 만나서 어떻게 솔루션을 찾으셨는지, 해답을 어떻게 찾으셨는지는 4부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3부에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잠깐 정리해드리면 노후를 걱정하는 48살 여성분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죠. 이 사연에 대한 정리 잠깐 해드릴게요. 변액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어떤 상품은 6% 수익률을 보장해 주더라. 어떤 상품은 8%를 보장해 주더라 라고 하시면서 변액연금 가입을 할 때 뭘 먼저 고려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해 주는 변액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일단은 저도 들으면서 급 궁금해지기는 했습니다만 6%와 8% 당연히 8% 아닐까? 하지만 정답은 B 그거부터 알려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알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시작을 합니다. 자, 제 말이 맞죠? 네. 우선 그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투자형 상품에 대한 이해도 높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러한 그 최저 보증형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변액연금인데요. 그죠. 보통의 변액연금은 상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기까지 이 상품 안에 구성되어 있는 펀드 관리를 잘 해야 뭐 주식형 펀드든 뭐 채권형 펀드든 뭐 인덱스 펀드든 노후에 원하는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 변경을 주식형으로 할지 또는 채권형으로 할지 이런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펀드 변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시 말해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입하고 나서 설사 중간에 펀드 변경을 한 번도 하지 않더라도 펀드 수익률에 관계없이 나의 노후 연금액이 보장되는 상품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최근 여러 회사의 수익률 최저 보증형 상품을 보면 연금을 받기 전 5%에서 최대 8%까지 수익률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런 상품이 나온 지가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5% 정도를 보증해 줬었는데 최근에는 보증되는 이율이 꽤 높아졌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러한 그 최저 보증형 상품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러한 상품을 접할 때 단순히 최저 보증하는 이율 또는 뭐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7%냐 8%냐 이것만 따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연자분의 경우에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납부를 했을 때 같은 보증형 상품이지만 A 상품으로 하게 되면은 70세부터 60만 4천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고요. B 상품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70세부터 55만 2천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매월 60만 원씩 받는 상품은 최저 보증 수익률이 가입 후 20년간은 7%, 20년을 넘어서는 6%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상품별로 6%이든 8%이든 이 수익률을 보증하는 기간이 몇 년 동안인지도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리면서 주디가 많이 놀란 것 같은 아니 놀라죠.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러한 보증형 변액연금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보험회사가 나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지급률이 있습니다. 네, 상품별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별로 그동안 쌓아놓은 연금액 대비 뭐 작게는 2.4%에서 5.5%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잠깐 뭐 이제 그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연금을 위해서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운영이 돼가지고 연금 65세 때 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 쌓여있는 금액이 1억이에요. 그게 연금으로 줄 재원이거든요. 네네. 그것에 대한 지급률을 어떤 상품, 어떤 나이에서는 뭐 2.4%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1억에 대해서 이제 240만 원씩 주는 거고, 그죠? 5.5%로 가면은 550만 원씩 주는 거니까 최저 보증 이율과 별도로 이런 지급률도 감안하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씀 더 드리자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늦어질수록 방금 말씀드린 연금 지급률이 더 높아지고요. 다만 이러한 연금 지급률도 상품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가입하시기 전에 꼭 비교해 보시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증 수익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방금 설명해 주실 그러니까 연금 받을 때 이 상품이 나한테 몇 퍼센트의 지급률로 연금을 주는지도 잘 따져봐야 된다. 네. 요 얘기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혹시 추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더 있습니까?
역시 우리 동키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쓰는 쭈디를 위해서 알려드려야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최저보증 상품의 경우 연금 목적으로는 좋지만 불가피하게 중도에 해지를 할 때는 최저보증 수익률이 아닌 당시의 실제 펀드 수익률에 따른 해주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거듭 강조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왕이면 중도 해지의 가능성을 1%라도 생각하신다면 각 상품 안에 펀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어떤지 생명보험협회나 해당 보험사의 공시실 자료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도 해지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네. 상품 안에 펀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된다. 이게 공시실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상품이라는 게 좋은 점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무리 수익률을 보증을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이걸 혹시라도 건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양희승 전문가님도 주머니에 넣어두고 계신 동키 여러분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슬쩍 좀 꺼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시니까 제 감춰두지 주머니 마시고요.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쭈디님이신데 저는 이 금융상품의 선택도 중요한데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바로 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목표와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노후에 비유하자면은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또는 연금으로 매월 300만 원씩 받고 싶다라고 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스템인데요. 동키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연금은 매월 얼마씩 납입을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연금은 매월 얼마씩 납입하느냐 이걸 보험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하는 그쵸. 거죠. 예. 네. 즉 노후에 연금을 300만 원씩 받고 싶다는 이 확실한 목표를 이제 정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상품을 통해서 매월 얼마씩 납입하면 된다라는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보험료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연금을 매월 얼마씩 납입해야 되냐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막막하기도 하고 막상 연금에 가입하자니 매월 빡빡하게 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으신 동키분들 예를 들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제 한 번에 시작하지 마시고요. 계단식으로 일단 2024년 9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달에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또 9월이 됐을 때 그 같은 연금 계좌에 10만 원을 더 추가 납입하시거나 아니면 또 신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또 10만 원을 늘리시고 그 내후년에 또 10만 원 늘리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계단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게 되면은 한층 더 이제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시작을 하셔라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시작을 하면 물론 마음 먹는 게 중요하고 내가 내 돈 묶어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50만 원 내가 지금 여유가 60만 원이 있어 50만 원 묶어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중도에 건드렸을 때 보는 손해도 내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양희승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에 60만 원의 여유가 있지만 당장 3년 뒤에 어떨지 모르고 5년 뒤에 어떨지 모르고 그렇다면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에는 확실한 내 여유가 20만 원이라면 그때 또 10만 원 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전문가가 줄 수 있는 조언이겠죠.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휴먼보험금 나도 놓치고 있지 않을까? 내 보험 차전좀 서비스 또는 회사를 통해 나도 모르는 휴먼보험금이 있는지 알아보자. 둘째.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최저보증 수익률은 물론이고 최저보증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인지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지급률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보자. 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